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이야기들. 첫 번째 이야기. 나는 꿈속에서 미래를 자주 본다. 한 달 전 있었던 일입니다. 평소 저는 데자뷰 현상을 자주 겪습니다. 한 번도 경험한 일이 아닌데도 이미 경험한 일인 것처럼 느껴지는 것. 그리고 이 광경을 어디서 봤더라 하는 오묘한 기분이 느껴져 데자뷰를 겪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의 경우에는 데자뷰를 겪었을 때 그 어디서의 출처는 주로 꿈이었습니다. 선몽이나 예지몽을 꿨다고도 할 수 있지만 기시감을 느낀 후에야 꿈에서 겪었던 일이 생생하게 떠오르기 때문에 저는 이걸 데자뷰라고 생각합니다. 잠에서 깨어난 저는 늘상 그랬듯 전날 밤 꿈의 내용은 까맣게 잊었고 식은 땀을 씻어내려고 욕실에 들어갔습니다. 안방 화장실에서 온몸을 적시며 물소리를 멍하니 듣고 있던 중 초인종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미 나체인 상태에 거품까지 냈기에 급한 사람이면 연락처를 남기던 하겠지 싶어서 따뜻한 물로 한참을 마사지하다 나왔습니다. 온몸이 개운하니 살겠다 싶었고 다시 침대에 누워서 기분 좋은 잠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날에 옆집 아저씨가 칼에 찔려 중상을 입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택배원으로 위장한 강도는 옆집 아저씨가 문을 열어줬을 때 복부를 흉기로 찌른 뒤 집안에 있던 귀중품을 갈취했다고 합니다. 소식을 접한 순간 머릿속에서는 퍼즐이 맞춰지듯 꿈이 떠올랐고 섬뜩한 기분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씻지도 못하고 잠들 정도로 유난히 피곤했던 날 컴퓨터 앞에 앉아서 게임을 하고 있는 꿈을 꿨습니다. 아무튼 게임을 하고 있는데 초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진행 중이던 게임을 나가고 현관으로 갔죠. 누구세요? 현관문 밖이 들리도록 크게 말했습니다. 택배였습니다. 문 좀 열어주시죠. 문 밖에 남자가 택배라고 말을 하니 아무 생각 없이 문을 열어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어주는 동시에 문고리에 높이에 보였던 택배원의 손에는 배송 물품이 아닌 칼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다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꿈속에서 뛰고 있다거나 아니면 싸움이 나서 주먹을 휘두를 때 그럴 때면 마치 물속에 잠긴 듯 움직임이 둔해지고 달리던 다리는 힘이 들어가지 않아서 땅바닥에 곤두박질 치는 거죠. 그 꿈에서도 마찬가지로 칼을 피해 달아나는 저의 몸은 한도 끝도 없이 굶떴습니다. 순식간에 복부에는 칼날이 들어왔고 의식을 잃어가며 옆으로 쓰러지던 찰나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만약 초인종이 울렸을 때 현관문을 열었다면 중상을 입게 되었던 사람은 옆집 아저씨가 아니었을 거라는 확신이 듭니다. 두 번째 이야기. 나는 어째서 문을 열었을까? 아는 사람에게서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오랜만에 그 사람이 집에 갔더니 부모님이 해외로 여행을 떠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들어갔더니 집은 이사갈 준비를 마친 상황이었습니다. 집에 무슨 일이 있다고 생각한 그는 멀쩡한 집에서 갑자기 왜 이사를 가냐고 부모님께 물었습니다. 하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부모님은 이야기하기를 꺼렸습니다. 이사한 지 몇 년 되지 않은 아파트는 입지 조건도 좋고 여러모로 괜찮아서 오랫동안 살 곳이라고 생각했기에 그는 더욱 의아했습니다. 부모님은 이사하기 전에 해외여행을 잠깐 다녀오는 거니 혼자 있지 말고 차라리 다른 곳에서 자고 오라며 돈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집은 아파트였기에 문은 기다린 복도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복도와 연결된 방의 창과 현관문에는 절에서 얻어온 부적이 잔뜩 붙여져 있었습니다. 양쪽의 옆집들은 모두 이사를 간 뒤였기에 복도는 더욱 황량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부모님은 해외로 여행을 떠나셨으니 집에는 혼자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집에 붙여진 부적과 부모님의 꺼림칙한 행동이 마음에 걸렸던 그는 잠을 자기가 두려워서 늦게까지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쏟아지는 잠을 주체하지 못하고 방에서 잠을 청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얕게나마 잠에 빠졌을 그때 잠결에 어렴풋하게 누군가 현관을 노크하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졸린 눈을 비비며 나가보려 했지만 이 늦은 시간에 누가 집에 찾아오겠냐는 생각에 그냥 침대에 누워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잠시 뒤에 들려왔던 목소리는
전혀 예상치 못한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나야, 문 좀 열어줘. 현관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다름 아닌 아버지의 것이었습니다. 깜짝 놀란 그는 문을 열어드리려고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아버지는 이미 해외여행으로 외국에 나가 계실 터였습니다. 지금 문 앞에 아버지의 목소리로 말하는 것은 결코 아버지일 리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겁에 질린 그는 숨을 죽이고 침대에서 이불을 뒤집어 쓴 채 가만히 바깥에 누군가가 사라지기만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문 밖에 누군가는 더욱 기승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말조차 하지 않고 노크 소리는 점점 문을 두들기는 소리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다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문 좀 열어줘. 다름 아닌 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급해서 그래. 문 좀 열어줘. 라는 소리에 그는 침대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벌벌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와 함께 해외로 여행을 가셨습니다. 당연히 진짜 어머니라면 이곳에 계실 수 없었습니다. 다시 목소리는 사라지고 문을 두들기는 소리가 더욱 시끄러워졌습니다. 다행히 잠시 뒤 소리는 완전히 사라지고 정막만이 남았습니다. 그는 그제야 부모님이 이사를 하려던 이유를 깨달았고 그 누군가가 사라진 것에 이불 속에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잠을 자고 있던 방의 창문이 거칠게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가 자고 있던 방은 복도와 맞다. 창문이 복도 쪽으로 열려있는 방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창문 바로 아래의 침대에서 이불을 뒤집어 쓴 채로 그는 완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중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문을 열어달라고. 나직하게, 끊임없이 말입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그 자신의 목소리로 말입니다. 공포에 질린 채로 나오지도 않는 목소리로 비명을 질렀습니다. 창 밖에 무언가는 한참 동안 귀에 속삭이듯 문 열어를 반복했고 현관문은 이미 발로 미친 듯이 걷어차이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불 속에 그는 너무나 큰 공포에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간신히 일어난 그는 현관문을 열어보고 간밤에 묵은 소름이 온몸을 덮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손에 밀가루를 묻히고 손바닥으로 문을 두들긴 듯 현관문에는 하얀 손바닥 자국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주유소의 여자. 대학생 때 부모님 공장 일을 도와드릴 때 일입니다. 저의 부모님은 공장을 운영하셨습니다. 보통 공장은 주택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산의 안쪽에 세웁니다. 콤프레셔나 각종 기계들 소음이 꽤나 크기 때문이죠. 우리 공장도 산골 안에 공장이 밀집한 곳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인적이 끊기고 공장 자체도 산의 바로 옆에 있어서 직원들이 퇴근하면 공장 인근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밤늦게 넓고 컴컴한 공장에 들어가면 상당히 으스스했습니다. 그것도 공장이 익숙해지고 나서는 아무런 느낌도 없었지만요. 고등학생 때부터 공장 일을 도와드리긴 했지만 본격적으로 몸을 써서 도와드린 것은 대학에 진학을 하고 나서였습니다. 대학 재학 중 방학 기간에는 알바보다는 부모님 공장 일을 도와드리곤 했습니다. 공장이 작은 편이라 직원이 엔 7명이다 보니 저라도 도와준다면 많은 힘이 됐죠. 제품 나온 거 납품하는 것도 도와드리려 일정 보통 면허도 따서 다른 지방까지도 수십 번 왔다 갔다도 했고요. 서울 쪽에서부터 산 근처로 접어들어 공장이 있는 동네로 들어가려면 구불구불한 산길을 넘어 1차선 도로를 쭉 내려가야 하는데 가는 길에 주유소가 하나 있습니다. 인적이 드문 길이라서 밤 10시쯤 되면 주유소는 문을 닫았죠. 보통 장거리를 혼자서 뛰면 졸음이 올 수도 있고 피곤하기 때문에 2명이 교대로 운전을 했는데 그날도 공장 동생과 함께 타 지방에 다녀오는 길이었습니다. 가는 길에 제가 운전을 했기에 동생이 좀 쉬라면서 자기가 운전대를 잡더군요. 스틱을 운전하는 게 필요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조수석에 앉아 여자친구와 통화를 하면서 가는 길이었습니다. 고불고불한 고개를 넘어
주유소 앞을 지날 때쯤에 창밖을 보면서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 주유소 앞 간판 위치에 여자 한 명이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겁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놀래서 여자친구한테 금방 전화한다며 끊고선 동생에게 차를 세우라고 했습니다. 그때 동생은 노래를 틀어놓고 신나게 따라 부르고 있었죠. 차가 순간적으로 지나가서 자세히는 못 봤는데 그 여자분이 주저앉아서 바닥에 떨어진 뭔가를 줍고 있길래 무슨 변을 당한 건가 보다. 이런 곳에 여자 혼자 있을 리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차를 세우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생은 상황 파악을 못했는지 몇 번을 되물으면서 한참을 가는 겁니다. 주유소가 안 보이는 길목으로 들어섰을 때 다급해진 저는 동생에게 소리쳤습니다. 차 돌리라고. 주유소에 여자가 쓰러져 있는 거 못 봤어? 그제서야 동생은 놀라서 여자가 쓰러져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 빨리 차 돌려서 주유소로 가라. 동생은 아무 말 없이 차를 돌렸습니다. 차를 돌려 산을 다시 거슬러 올라가 주유소 앞에 갔는데 아까 그 여자가 없는 겁니다. 차를 세우고 저는 차에서 뛰어내려 인근을 샅샅이 뒤지고 있는데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빨리 가자. 라며 동생이 재촉을 하는 겁니다. 이상하다. 분명히 봤는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여기저기 찾아보고 소리도 질렀습니다. 하지만 결국 아무도 찾지 못했습니다. 혼자서 이상하다고 중얼대면서 차에 타니까 동생이 차 문을 잠그면서 차를 돌리더군요. 근데 차 방향을 돌리는 그 짧은 순간에 산 위부터 안개가 내려오면서 바로 앞 5m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순식간에 자욱해졌습니다. 그때까지도 저는 그 여자가 어디 갔을까 하면서 생각하고 있는데 동생은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겨우 산을 내려와 다른 차도 보이고 그러니 그제서야 동생이 입을 뗐습니다. 형, 아까 왜 그랬어? 거기에 진짜로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못 봤어. 근데 갑자기 형이 막 사람을 찾는다고 내려서 그러니까 무섭더라. 그러면서 덧붙이더군요. 만약에 형 혼자 오는 길이었으면 진짜 큰일 났을 것 같다. 그때 아마도 제가 공장 일을 하면서 기운이 허해서 헛것을 봤던 것 같은데 동생 말대로 혼자 그 일을 겪었다며 어떻게 됐을까요?